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그날까지 제2회 주도주총회 성장주에 대한 목마른 편 시작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봄바람 맞으며 썸 타는 남자, 주도주와 썸 타는 남자, 백력필입니다. 저는 주도주의 숨어있는 리스크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주도주 가디언 김영욱입니다. 이 두 분이 찾은 주도주 끝까지 먹겠습니다. 주도주 추격자 황미연 TV입니다. 네, 그러면 요즘 주도주 상황, 움직임들, 미세먼지도 사실 요즘 주도주기는 한데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요즘 주도주 상황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주도주를 이끌 만한 섹터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준비하셨습니까? 저 주도주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아무래도 미세먼지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정부 정책이 이제 조금은 그런 걸 시장을 이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시장의 이익 전망치가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거든요. EPS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돈을 버는 데서 뭔가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돈을 벌 거에서 뭔가 찾아보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앞으로 뭔가 어떤 게 벌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나라 특히 한국 시장의 특징상 가장 강한 파워풀한 테마는 정부 정책 테마죠. 사실 아무리 가치 투자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이건 단순한 테마라고 비하를 하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테마주라고 비하해봤자 배만 아플 뿐이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식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몰린 종목들이 주도 업종이고 테마가 되고 거기서 큰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올해 보면 실제로도 그랬어요. 올 초에 보면 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차가 제일 많이 갔고요. 그리고 지금 봄 되니까 미세먼지 정책 관련해서 제일 많이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미래 앞으로도 이제 정책 관련주를 스케줄처럼 이렇게 좀 따라가면 우리가 조금 수익을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정책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정책들이 뭐가 있나요? 제일 최근에 지금 나온 얘기 중에는 아무래도 좀 시장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많이 나왔던 얘기는 이제 로봇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가 말했는데 이제 로봇 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겠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정부에서는 이제 뿌리당 섬유 전통 제조업에 로봇을 한 7,600대 정도 보급하겠다. 뭐 이런 로봇을 계속 보급하면서 우리나라를 로봇 강국, 4대 강국으로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다 이제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선별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도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익 THK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요 두 개 기업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혹시 대리님께서는 로봇 관련주나? 저도 RS 오토메이션 저희 셋 다 같이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겹칠 수밖에 없는데 저도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거든요. 스마트 로봇 제어를 하는 회사인데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아주 좋고 사실 이 로봇 관련 테마들도 한 1년여 전에 한번 시세를 다 냈었죠. 스마트 팩토리라고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관련 주식에서 시세를 냈다가 테마주의 속성상 기대감을 올랐다가 그리고 이제 기대감 소멸로 주식이 좀 내려왔다가 정말 실적이 내는 구간에서는 정말 진짜 시세를 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RS 오토메이션이나 삼익 THK, 미래컴퍼니 이런 주식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는 입장에서 정부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불을 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 이후에 이제 이게 더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냐를 볼 때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과거 사례를 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번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조금은 조심은 하되 정부 정책이 뭔가 숫자가 나오는 정부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그때는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당장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좋게 말하면 기대감, 안 좋게 말하면 버블이 껴있는 종목들이 이제 성장주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사실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주식들 보면 사실 적자면서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아까 EPS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의 EPS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영업이익
EPS 추정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훅훅 뭔가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주식 잘 되겠다, 뭐 기업들이 나라가 성장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사실 지금 접근하는 그 외국인은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좀 기저효과적인 측면의 성장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화장품 섹터 가지고 왔고요. 지난번 1회 주도주총회 때도 말씀드렸던데 중국 소비 정책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감세하고 소비를 부양할 수 있는 이제 부양책이 좀 많이 나왔죠. 1월 말에.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보면 중소형주 화장품 회사들이 좀 사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클리오라던가, 주가 다 터닝.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장품 케이스를 만드는 연우라던가, 그 다음에 뭐 코스맥스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좀 좋은데, 사실 사드 사태 이후에 사실 중국의 색조 시장을 일본의 시세이도라던가 다른 그 일본계 회사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중국 로컬 브랜드들로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체들인데, 이제 그 중국 로컬에 있는 그 화장품 회사들도 사실 자기네들 브랜드를 못 믿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한국에 있는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같은 회사들을 좀 많이 쓰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4월 달에 이제 노동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루 더 늘렸어요. 그래서 하루 쉴 예정이었는데 한 4일로 늘렸습니다. 4일. 그러니까 3일 더 노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쉬면서 뭐 하겠어? 여행 가죠. 여행 가고 하면서 돈 쓰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 이제 한 4위 정도 된다고 해요. 중국 요커들이 대부분 이제 화장품을 또 잔뜩 사고 하겠죠. 그러면서 화장품 쪽에 대한 기저 효과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화장품 쪽의 EPS는 오히려 이제 추정치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역으로. 그래서 의외 섹터에서 지금 성장주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 소비주, 화장품주가 4월 달에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뭐 중국 소비주 하면 화장품 얘기 나왔지만, 그 이제 뭐 힐라코리아 보면, 명동에 보면 힐라코리아 매장에 중국어가 끊이질 않아요. 줄 서서 막 그걸 사려고 막 줄 서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힐라코리아 좀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자회사 같은 경우에 미국 브랜드는 좀 아직은 이제 실적은 좀 애매하지만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주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가치주, 우리가 통상 이제 지금 가장 답답하실 분들 사실 가치주 투자자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봤을 때 정말 싸다라고 생각하는 막 PER 기준으로 막 2배, 3배, 막 PBR 0.3배, 2배 막 이런 주식들 널렸잖아. 그렇죠. 왜 안 오를까? 아무리 가치가 싸다고 해도 앞으로 성장할 게 안 보이니까 시장에서 눈을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주제를 사실 타는 성장주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적었는데, 아마 당분간은 이런 쪽으로 가치주가 또 사이클이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분명히 가치주에 대한 조명이나 아니면 또 그런 컨셉이 먹히는 그런 시장이 또 올 거라고 보는데, 당분간은 가치주가 과연 올까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시면서 조금 매매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4월달 주도주 또는 주도 섹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 나눠드렸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대외 경기 아니겠습니까? 뭐 미 글로벌 경기라던가 계속 뭐 아래 공포 때문에 글로벌 경제 둔화 이슈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시 뭐 미국 국채 그 10년물과 2년물 또는 3개월물과 10년물의 뭐 이제 금리 역전 현상들, 이제 앞으로 향후 불황의 징조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부터 사실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불황 징조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면이 증시에 최근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상적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재투표하는 거냐, 노딜 브렉시트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럼 잡음이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위축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 스케줄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겠죠. 그래서 4월 달에 류호 부총리가 아무래도 미국에 방문해서 이제 협상을 진행할 거니까 어떤 협상이 나오는지 그것도 잘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우리나라 주식 상장 기업도 이제 1분기 실적을 많이 발표합니다. 사실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들이 사실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4월 달 역시 쉽지 않은 주식시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한 줄평은 정부 정책과 썸을 타자 이상입니다. 저의 한 줄평은 달리는 정부 정책 올라타자입니다. 성장주, 저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주도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아주 또 성심성의껏 저희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필수. 그럼 이번 화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주도주 총회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